자, 지금 시간이 2021년 8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은 볼린저 밴드 5 상단선 맞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오진 않았고요. 살짝. 지난달 고가가 440.68, 지금이 433.29니까 6포인트, 7포인트? 예, 7포인트 정도 일단 공간이 있어요. 이제 이 수치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번 달의 향배가 달라지겠죠. 일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이렇게 넘어요. 그러니까 여길 넘어간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들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뒤로 3개월 동안 1구간을 지나요.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이에요. 그러니까 고가를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가를 넘은 상태에서 지켜야 돼요. 그렇죠? 고가를 넘고 버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달에도 이번 달 고가를 넘어야 되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은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방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단지 이번 달은 상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넘으면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갈 거고요. 그쵸? 못 넘으면 여길 가야죠. 여기가 아마 423가 그럴걸요? 422.4. 예. 그러니까 만약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422.4 아래로 내려가야 정상인 거죠. 고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가고 앞으로 3개월 동안에도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422.4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정상인 거죠.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고가를 넘는지 못 넘는지 계속 체킹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고가를 못 넘는 달이 나오면 다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고가는 설명이 됐고요. 저가는 이미 깨졌잖아요. 그래서 저가는 의미가 없어요. 예, 코스피 200 지수의 저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미 이제 내려갔어요. 그러면 다음 달, 다음 달에 연구관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가 관건인 거죠. 이번 달은 이미 끝났고 다음 달에 저가를 어떻게 쓸 거냐. 만약에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깬다? 그러면 끝이죠. 그 뒤로 3개월 동안은 1구간만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올라온 거는 올라온 거고 다시 내려가면 끝인 거예요. 올라온 건 올라온 거고 다시 내려가면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의 이슈는
지난달 고가를 넘을 거냐, 하나. 예. 두 번째는 지난달 고가를 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너지면 어차피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면 완전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면 이제는 매수 기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봉이 음봉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예, 거의 상방은 끝이 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자, 기존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가를 깼다라는 행위. 그러니까 저가를 깨는 행위는 사실 매수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저가를 깨고 올랐단 말이에요. 저가를 깨고 올랐으니까 어, 저가를 깨면 나쁘다고 했는데 저가를 깨고 올랐으니까 사실 열받는 거죠. 자, 이제 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주봉도 저가를 깨고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상단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었는데 다섯 개 다 들었죠. 자, 다음 주가 되면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상단선은 다 들리고요. 장대 양봉으로 그냥 감아 올렸기 때문에 사실 하단선도 발달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저가 투자 심리도, 예,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여기서 하락했죠. 여기서 하락했어요. 그 후 4주간, 4주간은 상승 방법이 없죠. 예, 없어요.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상승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8월이 끝날 때까지 저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 안 할 거예요. 자, 올라가려면 저가 깨면 안 되죠. 예, 올라가려면 저가를 깨지 않고 가야 됩니다. 왜? 1구간만 지나기 때문에 저가를 깨면 이제 최저가 모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저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 저가는 볼 필요가 없고 남은 건 고가죠. 자, 이번 주까지는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 구간이에요. 예, 지난주, 이번 주 다 상승 구간이죠. 하락 구간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4주간 1구간을 지나죠. 이 얘기는 고가를 계속 넘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자, 이번 주의 고가는 지난달 고가보다 낮아요. 이번 주의 고가는 지난달 고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지난달의 고가를 넘을 방법은 없어요. 이번 주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지난달의 고가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이죠. 무조건 하락입니다.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무조건 하락이에요. 지난달을 고가를 넘지 못하고. 자, 주봉에는 상단선도 강한 게 없고 하단선도 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는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지만 눌렀을 때 받아주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움직일 겁니다. 만약에 매수로 들면 뭐 끝까지 올려줄 거고 매도로 들으면 반대로 끝까지 내려갈 거예요. 중요한 건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고가를 넘지 못하면 예, 이건 그냥 반등인 거죠. 예, 그냥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봉은 자유롭다. 예, 주봉은 자유롭습니다.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예, 예, 방법이 없어요. 자, 일봉은 예, 위에 상단선이 있고 아래 하단선이 있는데 월요일까지 하락이고 화요일부터 상승 시간대에 들어가요. 아, 조금 있다가 그 얘기를 다 할게요. 하는 김에 다 해보자고요. 자, 저가를 깨겠죠.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야간 선물 빠진 거 포함하면 금요일 날 저가는 깨질 것 같아요. 근데 하단선이 있어. 그쵸? 일봉의 하단선이 마지막 하단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단선을
죽이고 월요일을 마감할 거냐, 살리고 마감할 거냐에 따라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어쨌든 상승하려는 의지가 좀 있는 거고, 월요일에 음봉으로 예, 종가를 낮추고 마감을 하면 잘하면 주봉을 아래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어쨌든 월요일에는 금요일의 저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어 보여요. 예. 그러면 금요일에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이번 주 저가가 손절선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손절폭이 꽤 커요. 그래서 그 손절폭을 감내하실 수 있는 분만 매수 전략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이나 월봉은 매수가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월봉은 원래 매수가가 지난달 저가보다 낮게 있었고, 주봉은 상단선을 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뭐 발달된 하단선이 없죠. 그러니까 발달된 하단선이 주봉, 월봉 다 없으니 일봉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봉은 전봉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월요일만 매수 전략이 가능하고 화요일부터는 예, 매수 전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일봉상 또는 주봉상 어, 저가가 아니면, 그러면 오히려 하락 쪽에 조금 더 유리한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사셔야 돼요. 월요일 날. 월요일이 저가여야 됩니다. 만약에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깬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만기일까지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요. 자, 이제 선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선물로 넘어가서 월봉을 보면 사실 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아야 상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분명히 전봉의 저가를 깨고 올랐어요. 그쵸? 전봉의 저가를 깨고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선물로 보면 저가를 안 깼어요. 선물의 저가는 423.25고 지난달 저가는 423.15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끌어올린 건 코스피 200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뜻이죠. 예, 지금 선물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예, 작년 11월에도 그렇겠죠. 예, 작년 11월에도 현물은 저가를, 코스피 200 지수는 지난달 저가를 깨고 올랐어요. 근데 지금도 거의 흡사한 방법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물은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다시 지난달 저가를 깨러 내려가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진짜 하락이라는 얘기고요. 선물이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예, 그냥 코스피 200은 장난을 친 거죠. 어, 만약에 선물이 지난달 저가를 깨는 흐름으로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면 심상치 않은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른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외국인이 어, 2조 3천억 정도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적으로. 그런데 3일인가 4일 만에 3.9조를 샀어요. 3.9조를 사면서 마이너스 2.3조에서 플러스 1.6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매도가 순매수가 된 거죠. 예. 1.6조를 딱 보는 순간 머리가 띵하죠. 아, 저걸 언제 다 파냐? 근데 금요일에 또 1조 원 넘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천억 대 남았어요. 순매수로 남아있는 선물 매수의 보유 금액이 3천억 대니까 이건 하루면 팔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 자, 월요일에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나온다 그러면
종가가 하락하겠죠. 선물 매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에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선물 매도를 해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순매수 기조가 순매도 기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월요일에 금요일 날 저가를 깬다고 해도 양봉으로 마감한다라는 거는 기존의 선물 매수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선물 매수를 했을 테니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는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양봉으로 종가가 상승하면 상방이 우이고 월요일에 종가가 하락해서 음봉으로 마감하면 하락이 우기라는 건 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매수를 순매도로 돌리느냐 아니면 순매수를 강화하느냐를 보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외국인이 순매도로 방향을 튼다. 그러면 월봉은 윗꼬리가 더 길어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했다라는 건 예, 아래로 내려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본다면 어, 월봉도 음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봉은 야간 선물이 432.75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죠. 지금 뭐 상단선이 435.14. 그럼 반등하면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온다는 얘기고요. 435.14. 네. 그리고 하락하면 제가 보기에 답이 없어요. 음, 답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432.75라는 값이 예, 금요일날 저가랑 굉장히 가까운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단선이 어디까지 밀리냐면 431.57까지 밀리는 거니까 그럼 이제 월요일에 431.57 아래로 내려갔다가 양봉으로 감아 올리느냐 그쵸? 그냥 누르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이게 결국엔 선물 매수를 하느냐 선물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선물 지수가 431.57 아래로 내려갔을 때 예, 고민을 하세요. 선물 매수를 한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사시든 뭐 현물을 사시든 선물 매수를 하시든 예, 431.57 아래로 내려가서 고민을 하시고요. 외국인이 잘 쓰는 방법 있잖아요. 초기에는 선물 매도하다가 매수로 싹 돌린 다음에 수천억 원을 매수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매수 전략이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월봉은 답이 없는 거죠, 사실. 예, 상단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매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저가를 깨고 올라갔어요. 예, 저가를 깨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현재로 보여드릴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자, 저가 투자 심리도요. 쭉, 그렇죠. 하락했죠. 근데 앞으로 4개월 동안 상승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하락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기 간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그쵸? 레버리지는 결정한 거예요. 선물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코스피 200도 아직 결정 안 했지만 레버리지는 결정한 거예요. 예? 레버리지는 결정했습니다. 왜? 여기밖에 없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예,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8월인데 깨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끝났다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 보세요.
여기죠. 여기에요. 요거 작년 11월입니다. 요거. 근데 저가 안 깼어요. 네, 저가 안 깼어요. 그리고 두 달의 연구관이 있었어요. 여기는. 예, 두 달의 연구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깨든 안 깨든 예, 저가 투자 심도가 올라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11월의 상황은 단순하게 대통령 선거나 그 다음에 백신만 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분명히 올릴 수 있는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가는 이미 끝났어요. 깼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고가하고 종가예요. 고가하고 종가, 저가는 끝났어. 제가 보기에 레버리지의 저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이번 달에 할 거냐, 아니면 다음 달에 할 거냐, 그 다음 달에 할 거냐, 그 다음 달에 할 거냐만 남은 거예요. 예, 매수는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월봉 보고는 매수 못 한다예요. 저가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종가도 앞으로 8개월이요. 하나, 둘, 셋, 넷, 8개. 이번 달 하락하면 앞으로 8개월 동안 없어요. 그죠? 종가가 이번 달에 하락하면 앞으로 8개월은 상승 안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라는 건 어우, 일시적으로 빠지네. 죽여주는 매수 기회가 아니죠. 예, 끝난 거예요. 투자 심리도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아웃. 그러면 저가는 이미 아웃됐고, 예, 고가는 아직 진행 중이고, 종가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 11월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예, 왜냐면 작년 11월은 12월, 1월, 1월, 2월 사이에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미리 오른 거지만 지금은 이번 달을 빼고는 상승 에너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달에 확실하게 쇼부를 보지 못하면 끝납니다. 레버리지는 죽었어요.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결국엔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라는 거는 종가가 그만큼 지난달 종가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종가가 지난달 종가보다 그렇게 멀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락으로 전환 가능한 상황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종가의 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종가가 계속 지난달 종가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역전되면 끝나는 거죠. 다른 나라의 뭐더라? 금리 금리를 인상했을 때 어느 나라였더라? 한 지수가 한 2%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8포인트에서 9포인트 정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8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2% 정도의 하락을 감안한 상승이 있어야 예, 금리 인상이 와도 그 여파를 견뎌낼 텐데 어중뛰게 있다가 금리 인상한다라는 뉴스를 맞이하면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가 올봉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형태다 지금. 예, 아주 작은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 그죠? 선물은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고 올랐고 코스피 200은 지난달 저가를 깼고
예, 레버리지도 지난달 저가를 깼어요. 근데 원래 레버리지나 고법스는 선물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생각보다 선물 많이 따라가요. 현물보다는. 근데 왜 코스피 200을 따라갔을까? 그 좀 의문이에요. 레버리지가 왜 굳이 선물을 따라갔을까? 아니, 코스피 200을 따라갔을까? 선물을 따라가야 되는데, 고포스는 선물 따라갔잖아요. 그게 좀 특이해요. 자, 주봉은 어차피 아래 위 다 열려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죠. 예,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고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포스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승을 해도 할 말 없고 하락을 해도 할 말 없는 차트예요. 그렇죠? 예, 올라가는 걸 막을 힘도 없고 내려가는 걸 막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월봉의 윗꼬리가 길어지는 거죠. 월봉의 윗꼬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월봉의 윗꼬리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지난달 종가로 가까워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지난달 종가랑 가까워지는 건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주봉이 음봉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최악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주봉이 만약에 이번 주 끝났는데 음봉으로 끝나 있다. 그러면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예, 고포수 투자자한테는 아주 좋은 행복한 징조고요.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징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일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하려면 계속 고가를 넘는 그런 봉을 계속 그려가야 됩니다. 왜 금요일에 윗꼬리를 달았을까요? 저는 살짝 의문이에요. 상승할 거면 굳이 그렇게 윗꼬리를 달 필요가 없는데 굳이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일봉도 저가 안 지키겠죠. 이게 등가일 때도 하단선이 금요일 저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면 어쨌든 선물이 하락하면 개파락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저가는 깨질 거고, 예, 금요일 날 저가를 깬다는 얘기는 이제 저가 방어되는 봉은 주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은 주봉에 이번 주 저가를 손절선으로 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생각보다는 조정이 많이 오는 게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더라도 최대한 조정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세요. 단 저는 이거 매수하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락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상승을 보시는 입장에서 전략을 짜신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무조건 상승할 거니까 매수하세요라고 저는 이야기 못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고퍼스인데요. 이건 저가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예. 저가만 안 깨면.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저가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좋아요. 예. 8월 달에 7월에 저가만 안 깨면 9, 10, 11월까지는 좋아요. 예, 좋습니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달 저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고가는 상관없어요. 예, 고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차트로 봤을 때 고가는 내년 4월까지는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예, 저가와 종가를 예, 같이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중간에 우여곡절을 만드는 파동을 그릴 거냐? 그 차이인 거죠. 사실 뭐 보시면 한 달만 문제가 되잖아요. 9월, 10월, 11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고가를 넘는 봉이 나오면 감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어, 매트릭스를 보실 때
매트릭스를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의 일구간이 있는 데가 좋은 거예요. 거래량의 일구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래량이 0구간이죠. 여기 0, 여기도 0, 0.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0이 6개나 있는데 1은 2개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거래량 투자 심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고가 투자 심도, 저가 투자 심도, 종가 투자 심도가 0구간이 많아도 거래량 투자 심도가 0구간이 많아서 거래량 투자 심도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예, 역으로 눌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 투자 심도가 맨 위로 흐르는 이게 가장 안 좋은 형태거든요, 사실. 이러면 눌려요. 그런데 9월 이후에는 0구간이 3개나 있는데 거래량 투자 심도는 1구간만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는 예, 고가 투자 심도, 저가 투자 심도, 종가 투자 심도는 0이 많은데 거래량 투자 심도는 싹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도는 아래로 내려오고 그죠? 거래 고가, 저가, 종가 투자 심도는 위로 올라가니까 크로스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 투자 심도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9월에서 12월 사이에 만약에 고퍼스가 오르면 완전히 이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지금까지 거래량 투자 심도를 꼭대기에다가 놓고 패대기를 쳤단 말이에요. 거의 1년 넘게. 그게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달에 만약에 고퍼스가 상승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무적인 흐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거래량 투자 심도는 내려가면서 고가, 저가, 종가의 투자 심도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상승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래량을 잡는다. 그러니까 투매를 끝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투매만 끝내주면 최적의 환경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고퍼스는 지난달 저가만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램입니다. 바램. 그렇게 될지 말지는 지켜봐야 돼요. 자, 주봉은 아래 위 다 열렸으니까 할 얘기 없습니다. 이건 떨어져도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일봉은 상단선 하나 남아있죠. 주봉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을 이제 믿으시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월봉만 남은 거예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어차피 오른다.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또 개고생 모드를 한동안 더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 코스피 하나 더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해외 지수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자, 코스피 지수의 월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보시면 저기랑 똑같아요. 레버리지랑. 예. 레버리지랑 똑같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레버리지랑 똑같지. 레버리지? 그쵸? 레버리지랑 똑같잖아요. 다른가요? 레버리지랑 똑같아요. 코스피는 레버리지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가를 깨면 안 돼요. 코스피 200은 9월에 0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도 다음 달에 이번 달 양봉이면 저가 투자 심도를 다음 달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깨도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코스피 200은 지난달 저가를 깨고 올라도 다음 달에 연구관이 하나 더 있으니까 상승하면 저가 투자 심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지난달 저가를 붕괴한 건 완전히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코스피는 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끝나는 거죠. 왜? 코스피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코스피 안에 200개의 종목이 코스피 200이잖아요. 예, 결국 같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상승하려면 코스피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안 되고 코스피 200은 상승하는데 지난달 저가를 붕괴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 그걸 조절한 거예요. 코스피는 붕괴 안 하고 코스피 200만 붕괴하게 해놓고 자기는 끌어올린 거죠. 근데 신기하게 레버리지가 전봉 저가를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양쪽 기대감이 다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음, 코스피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을 합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반대로 레버리지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오면 코스피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가능성은 어차피 다 열어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왜 코스피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아야 상승이고 왜 코스피 200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해도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다음 달에 저가 투자 심리도 매트릭스가 코스피랑 코스피 200 지수랑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과거로 봤을 때는 예, 이것도 상단선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코스피 200 지수는 상단선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보시면 살짝 더 올라갔는데 코스피 지수는 상단선을 딱 찍고 내려왔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고점 찍은 날이 목요일일걸요? 수요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요일 상승했을 때 코스피 200은 월봉 상단선에 도달을 했었는데 코스피는 도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에. 근데 목요일이 되니까 코스피가 그날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왜 하루도 올라갔다가 하락했냐면 코스피가 여길 찍느냐고. 예. 그 시간 갭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의 상단선을 다 찍고 일단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결국에는 코스피랑 코스피 200 지수의 상단선을 찍은 게 매도 목적이었다면 다음 주에 하락할 거고요. 예. 그냥 간 보는 수준이었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어, 이거요. 이거 연봉이요. 연봉에서 이걸 시가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상단선이 어디 있느냐 하잖아요. 상단선이 480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상단선의 위치가 제일 높은 놈이 이거예요. 이거요. 저게 P3인데 444.41. 그러니까 상승이 오면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 444.41이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430대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한 11% 정도의 위에 공간이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난달에 사실 여기까지 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제가 그래서 막 440 막 얘기해놓고 고버스 사겠다고 막 떠들다가 안 와가지고 430대인가 20대인가 사버렸잖아요. 예, 그게 이걸 보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지난달 고가가 400 몇이죠? 얼마 안 돼요.
차이가 지난달 고가가 예 코스피 200으로 가보면 440.68이니까요. 예, 얼마 차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대략 4포인트 정도, 1% 정도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고 해서 매도자가 손절을 하느냐? 그것도 애매한 거죠. 예, 왜냐면 지금 구조상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대략 444.41이라고 본다면 1%, 그럼 고퍼스로 2% 정도 손실이 추가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손절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 고가를 넘어도 문제고 넘지 않아도 문제인 거예요. 넘는다고 해서 손절하기엔 지금 볼펜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연초에 여기 맞고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게 삼성전자잖아요. 예.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저 자리가 얼마였냐면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봤을 때 그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요. 96,500원 정도. 그죠? 근데 요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거기밖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질 자리가 444.41이라고 봤을 때 위로 10호 정도 열려 있는데 그 10호 때문에 그걸 440을 넘었다고 해서 손절을 한다?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올라간다라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그 자금의 흐름과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선에서는 막혀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구조를 똑같이 예, 이 구조를 똑같이 나스닥에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나스닥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 잖아요. 자, 나스닥으로 적용해 보면 저 똑같은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죠. 여기. 저 자리가 15,300 정도 될 거예요. 15,363. 예.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다면 저기까지 갈 수도 있다. 그죠? 예. 여기가 맥스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라는 거는 나스닥 지수가 15,300까지 갈 거고, 그죠? 15,300까지 가면 우리는 444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대충 나스닥이 이만큼 간다면 코스피 200도 그만큼 갈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서로 대충 그 자리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코스피 200이 갈 자리는 444.41, 나스닥 지수가 갈 자리는 15,363. 네, 지난달 고가 넘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사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 위치를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온다, 지난달 고가 안 넘는다, 그러면 가야 될 자리는 여기잖아요. 여기. 아직도 볼배는 해결이 안 됐어요. 예. 19,000입니다. 19,000. 네. 그러니까 고가만 그리고 쏟아지는 날이 오면 가야 될 자리는 만이에요. 만. 만으로 가야 되죠. 얼마나 올리건 상관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자,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444까지
열어두고 대응한다. 그리고 444까지 가면 아마 나스닥은 15,363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면 어쨌든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하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매도하시고요.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그 정도까지는 감안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십시오. 자, 이제 돈 이야기를 좀 해야죠. 돈. 돈. 잠깐만요. 투자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돈 좀 지켜보자고요. 선물 보세요. 2조 3천억에서 1조 6천억이니까 3.9조 원을 샀죠. 하나, 둘, 셋, 3일 만에 미친 거예요. 하루에 1.3조씩 샀어요. 그런데 지금 3,500억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건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별 의미 없어요. 3,500억이라는 돈이 최근에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의미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방 하방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되고요. 금요일에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샀는데 문제는 개인이 지금 현물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예, 2.9조, 3조 원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 상방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은 상방이에요. 아직까지. 현물은 상방입니다. 여기서 예, 증권과 외국인이 현물을 투하를 해야 예, 하방이 열리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상방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콜옵션 보면 외국인이 46억을 매도했고 아니 개인이 46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45억을 샀어요. 개인은 11억을 매도했고 풋을 외국인은 41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콜을 매도했기 때문에 상방일까? 예? 외국인이 콜을 매수했으니까 상방일까요? 예, 아닙니다. 예, 콜을 보시면 자, 콜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8월 4일에 347억을 샀어요. 개인이 347억을 샀습니다. 하루에 347억 샀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140억을 손절했습니다. 그러면 200억 남았죠. 200억 남은 거에서 46억을 손절했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150억 남았죠. 그러니까 아직도 개인은 150억을 손절해야 됩니다. 예. 개인은 아직도 손절해야 될 콜이 150억 남았어요. 외국인은 이날 260억 260억을 콜 매도했어요. 콜 매도만 260억을 매도했는데 260억 중에 100억대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5억을 정리를 했으니까 260억에 100억을 150억 정도 정리하면 100억 정도 남고 아직 한 50억 정도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정리해야 될 콜매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개인은 손절해야 될 콜매수가 아직 100억대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콜을 매수했다고 해서 상방은 아닌 거죠. 예, 그냥 콜 매도한 걸 익절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풋은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포지션만 보면 꼭 상방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개인이 산 콜을 다 죽일 거냐? 이게 이제 월요일 날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 여기서 선물 매도를 퍼부으면 개인이 들고 있는 콜은 완전히 녹여버리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죠. 왜냐면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 만기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매수일 수도 있고 매도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청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9월 달까지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옵션은 목요일날 청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청산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죽일지 살지 결정해야 돼요. 여기서 올리면 죽었던 콜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개인은 100억 원어치 들고 있는 콜은 예, 어쨌든 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월요일에도 뺀다 그러면 다 녹아버릴 거예요. 개인이 들고 있는 콜은 완전히 다 휴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직은 예, 특별하게 어떤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가 우위다.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444.41, 나스닥 지수로 15,363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 가면 다시 고버스를 생각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버스를 사면서도 많이 안 사고 조금만 샀던 이유는 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나스닥이 맞고 떨어지려면 조금 더 가야 될 공간이 있고 예, 그 값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천평 보낸 거고요. 지난달 고가 넘으면 예, 444.41 넘어갔을 때 그때 예, 코포스 나스닥 지수가 15,363을 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손절을 하겠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 코퍼스를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한테 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는 못 해요. 왜? 제 돈이 아니에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결정권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15,363 코스피 100 지수로 444.41을 맞고 떨어진다면 예, 지난달 고가를 넘었고 1%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